안녕하세요.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선택하고자 하는 심리,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선택하는 걸 선택해요. 선택하면서 자율성을 느끼거든요. 자유를 느껴요. 인간의 어떤 기본 욕구죠. 굉장히 느끼고 싶어요. 또 권한, 통제감 이런 걸 느끼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뭔가 선택한다, 고른다, 내가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 내가 직접 내 자유를 행사한다. 이 부분에서 인간은 되게 행복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인간을 되게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법과 제도,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개개인의 선택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게 좋죠. 왜? 그래야 이 법과 제도, 시스템에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도 비슷해요. 뭔가 이 영상 같은 거를 선택해서 보고 컨텐츠를 선택해서 볼 때 그 권한, 내가 선택해서 본다, 내가 어떻게 고른다, 내가 내 통제감을 행사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행사한다, 그런 느낌을 조금씩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 우리 뇌의 쾌락중추에서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다 보면은 그게 살짝 이제 스마트폰만 계속 하게 되고 선택만 계속 하게 되는 이런 것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다 인간은 선택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한을 빼앗는 느낌이 아니라 권한을 주는 느낌을 주어야 세금에 대한 저항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세금을 낼 때 야, 우리가 세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는 별로 소용없지만 이 세금을 내가 원하는 이런 일에 써주세요. 이 세금을 내가 원하는 이런 건축에 써주시고 이런 개발에 써주시고 이런 사항에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동체와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협조하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권한을 주는 느낌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돈을 내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쯤 되면 선택지를 주는 거, 자율성을 주는 거, 권한을 주고 통제력을 주는 것이 거의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죠. 근데 모든 심리학이 마찬가지지만 약간 이제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 선택지를 그래서 그냥 마냥 늘려주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골라보세요 라고 하고 뭐 20가지 선택지, 뭐 100가지 선택지, 10,000가지 선택지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이 와, 내가 고를 게 많네,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느낄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항상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위험해요. 예.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죠. 자유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자유라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식이라면 곤란해요.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을 좀 위임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사회 시스템 관리와 유지에만 뛰어들 수가 없으니까 이 관리자를 따로 두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위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이런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을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위임한 거잖아요. 이미 시민들은 일부 권한을 시스템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세금이라는 것도 이미 약간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계속 권한을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바로 내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건 내 고유 권한으로 꼭 가지고 있고 싶은데 위임해 또는 내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내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고유해야 되는 게 자유입니다. 물론 또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또 시스템의 역할이고.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행사하는 거, 또 지나치게 자유를 어떻게 보면 또 가져가고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를 지나치게만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선택들을 계속 만들므로써 자기 통제력을 또 반대로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가지고 있고 그런 자유는 가지고 있고 아닌 것들은 좀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분담해서 그 일을 나누거나, 이게 사실 효율적인 방법인데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처리 한계를 벗어나서 그 자기가 하나하나씩 딱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을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로서 한번 밝혀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연구에 나섰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중에서도 넛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넛지. 이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책인데, 이 넛지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캐스 선스타인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이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자, 연구는 어떻게 진행됐느냐? 왼쪽에 있는 카드와 오른쪽에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면 되는데, 한 장은 당첨 카드고요. 다른 카드는 꽝이에요. 예, 한 장은 당첨, 다른 카드는 꽝. 근데 랜더마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당첨이고 꽝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번의 연습 게임을 거쳐서 참가자는 이제 본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첨 카드를 자기가 고를 때마다 1달러씩 얻어요. 근데 꽝이 나오면 1달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나오면 플러스 1달러, 꽝이 나오면 마이너스 1달러예요. 그리고 확률은 동전 뒤집기처럼 50%입니다. 자, 여기서 확률이 50%가 무슨 뜻일까요? 그쵸? 1달러 얻었다가 다음에는 1달러 잃고 또 잃었는데 얻고 얻었다가 잃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 참가자들은 아무것도 못 얻어요. 예.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은 50% 확률에서 그냥 0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대부분은 이제 실험실을 떠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바로 이 순간에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흥미있는 정보가 하나 제공이 됩니다. 일종의 찬스를 쓰는 거예요. 찬스. 매 게임마다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찬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찬스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게임 화면 아래에 이렇게 컴퓨터로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 예, 오른쪽에 카드가 나오고 이제 화면 오른쪽에 왼쪽에도 카드가 나오고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걸 뒤집을 거냐 선택하는 거고. 근데 이 카드가 나오는 화면 약간 하단에 게임 화면 아래에 찬스 버튼이 있어요. 이 찬스 버튼을 누르면은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등장하는 이 전문가 중에 또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전문가에게 자신이 원래 했어야 되는 이 카드 뒤집기 선택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정보가 또 써있냐면은, 각 전문가의 적중률, 이 카드를 뒤집었을 때 당첨 확률이 높은, 당첨이 써있는 카드를 뒤집을 이런 적중률 정보가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전문가라는 거죠. 어느 쪽 카드가 당첨인지 잘 맞추는 그 적중률 정보가 써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전문가는 90%, B라는 전문가는 80%, 뭐 C라는 전문가는 60% 확률로 당첨을 뽑는다. 또 뭐 D라는 전문가는 막 99.5% 확률로 적중해서 당첨 이 카드를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도 적혀 있었어요. 수수료.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당연히 적중률이 높은 전문가일수록 수수료가 높죠. 예를 들면 90% 적중률을 보이는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50%예요. 그러니까 1달러를 따게 되잖아요. 원래 이게 당첨 카드를 뒤집으면은 1달러를 따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50%니까 그 중에 50센트는 전문가에게 가는 거야. 근데 그래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달러. 완전히 꽝을 뽑아서 마이너스 1달러 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과연 참가자는 이렇게 전문가 찬스를 쓰는 게 확실히 이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찬스를 그래서 여러분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자유를 선택할 거예요? 지금 그냥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전문가 찬스 써야 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직접 맞닥뜨리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 참가자들의 실제 선택을 보세요. 과연 참가자는 이렇게 전문가 찬스를 쓰는 게 명백히 이득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유익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참가자들은요, 전문가 찬스 안 써요. 참가자들은 전문가 찬스를 쓰는 게 수수료 내더라도 명백히 이익인 그 상황에서 전문가 찬스를 쓰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7명, 즉 70%의 참가자가 단 한 번도 전문가 찬스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막상 이 상황 되면은 그 70%일 확률이 높은 것이지, 아니야 나는 30%야,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인간 심리가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전문가 찬스가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선택하기를 선택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손실을 보거나 영원인 상태에서 실험실을 떠났습니다. 근데 전문가 찬스를 비교적 많이 쓴 이 30%, 그러니까 소수죠. 이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두둑한 실험 참가자비를 챙겨서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입에 아주 미소를 짓고 이렇게 실험실에 떠났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 교훈이 참 명확하죠. 사실 자신의 비전문 분야, 이렇게 카드 뒤집기 같이 또 어느 게 당첨일지 모르는 이 랜더마이즈가 있고 불확실한 이런 분야에서는 선택을 위임하는 게 좋아요. 누구에게? 전문 분야에, 전문가에게. 이게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현재 전문성을 발휘할 만큼 정신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거가 인지적으로 피로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인지적으로 지금 피곤해. 인지적 에너지를 막 다 썼어. 인내심이 고갈돼 있어요. 저하돼 있어. 자기 절제력과 자기 통제력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고갈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다음에 막 지금 막 지쳐 있는 상태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당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태. 근데 이럴 때는요,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택을 위임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안 나오거든요. 논리적 의사결정이 안 나와요. 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의사결정을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안 남아있잖아요. 직관, 무의식적인 선택, 자동적인 선택, 습관에 의한 선택은 에너지를 안 씁니다. 근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선택은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쓸 에너지가 없어. 근데 과연 그럴 때 좋은 선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설계자들은요, 모든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선택지를 줄 때는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을 설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선택 설계라고 하죠, 이런 거를. 초이스를 디자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야, 니들이, 야, 여기 내가 10,000가지 선택지를 줄 테니까 10,000가지 중에 너네가 알아서 골라. 여기 10,000가지 조합이 있다. 니들이 알아서 조합을 선택해.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선택지들이 주로 유용한, 여러분들 대다수에게 보편적으로 유익한 선택지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꼭 그냥 이걸 고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잘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전문적인 어떤 대중들이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비교적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설계해줘요. 그래서 시스템 설계자들이 참 친절해야 되는 거죠. 이런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선택지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줘야 되니까, 이 추려주고 잘 설명해주고, 어떻게 보면 잘 알기 쉽게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친절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설계자들 자체가 또 이런 친절하게 설명하려면 인지적 과부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지나친 건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친 선택은 오히려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이국기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